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에 트위터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니어 채팅룸에서 일반 파이오니어들과 모더들의 대화 중 오픈 메인넷 예측에 관한 글이 있었는데요. 그 이슈가 되었던 글을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합니다. 모더님, 파이가 게이트를 언제 오픈할지에 대해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유저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파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적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은 이 그런치킹이라는 모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추측에 지나지 않은 약간의 의견을 예상을 해보자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더의 글은 트위터에서 한동안 도배가 되기 시작을 했죠. 상당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당연히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른 대화 내용이 다시 캡처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직역을 해드리자면요. 일반 파이오니어 중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오픈 메인넷이 2-3년 안에 오픈될 거라는 모더의 글을 읽었습니다. 모더의 의견이 그렇다니 매우 멋지군요. 이렇게 약간은 비꼬는 얘기를 썼고요. 이 시니어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더인데요. 이 모더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글쎄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제 의견은 오픈 메인넷은 올해 12월 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얘기들을 한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개인적인 추측일 뿐, 모더든 파이오니어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현재 모더들도 오픈 메인넷의 예상 정보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누구의 의견으로는 올해 말에 오픈 메인넷이 나온다, 아니면 2-3년 후에 오픈 메인넷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던 그런 흐름을, 코어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두서없이 뒤죽박죽 섞이더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는 상당히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저는 실제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스스로 잘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폐쇄형 메인넷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다리기, 인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이 축복받은 기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 저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역사성이 없는 신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내재 가치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이유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세상 한편에서 비트코인을 제조하게 되면요, 세상의 다른 편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찾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특징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런 사건들로 우리들은 습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명된 역사성이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을 만들어주게 되고, 비트코인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강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채굴 노드의 생산 단가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으시지만, 그 노드 또한 이 역사성이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채굴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과 타 암호화폐의 차이점을 하나 들자면 바로 이 역사성이 존재하고 없고의 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예로 제가 다오코인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더리움 기반, ERC 기반의 토큰으로 2100만 개를 뚝딱 발행을 하였고, 대충 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50%를 커뮤니티에게 에어드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30%는 거래소 유동 물량으로, 또 나머지 20%는 제가 가져가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몇 달 뚝딱하면 바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거래소에 런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그 다오코인을 상장가 $5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오코인이 어떤 이유로 내재 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리스크에도 탈중앙화를 이루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설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내일 당장 도망쳐서 러그풀을 시켜서 이 가격이 제로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어느 정도 큰 물량을 매도를 해서 당장 $1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다오 코인은 어떠한 역사성도 없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그저 더 큰 바보 이론에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의 현 상황을 보자면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 철저하게 이 팽팽한 게임 이론이 진행되어 있고 이미 살 수 없을 정도의 손바뀜이 시작이 되면서 파이코인 자체가 자연스럽게 최저 가격이라는 그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파이코인으로 이 피자를 교환해 먹고요. 또 짜장면을 사 먹을 때는 단지 일회성 홍보이지 않을까 이런 인식도 가능했었겠지만 이 거래가 어디에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대한 적은 파이 수로 상품을 구매하려는 유저와 또 최대한 많은 파이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저들의 끊임없는 거래가 쌓여 나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파이코인에 보이지 않는 적정 가격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리는 절대 억지 논리가 아닙니다. 경제학자의 밀턴 프리드만은 돌덩어리도 믿으면 화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 얘기의 속뜻은 돌덩어리도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돌덩어리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커뮤니티의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 돌덩어리는 화폐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그 돌덩어리를 화폐로 사용한 섬마을도 존재했었습니다. 단 그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거래와 수많은 거래를 담은 그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겠죠. 일반 프로젝트들은 ICO나 프리세일을 통해서 거대 VC가 투자한 코인들에 의해서 최저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요. 또 상장 후에 그들이 덤핑을 하던 차익 실현을 하던 간에 그 가격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다시 재결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을 보면 쉽게 펌핑이 되었다가도 VC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면 바로 제로에 가까운 가격으로 쉽게 폭락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이 유저조차 이 코인의 적정 가격과 최소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개념 자체를 장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CO 투자나 프리세일이 전혀 없었던 파이 프로젝트는 생태계 참여자에게 무료로 밸런스 있게 나눠주었던 이 파이 코인을 유저들 스스로 P2P 거래 매개체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파이 코인을 추가로 얻기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서 생태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 최저 가격 라인이 생겨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1년, 2년 이상 흐르면서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지만 이 긴 시간이 흐른 만큼 비례해서 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매기는 거래는 비례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쇄형 기간은 하나의 게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게임 속에는 P2P 거래만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각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중 파이 노드를 하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노드 운영자들 파워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타 프로젝트 모두 통합해도 가장 많은 수준의 노드가 이 파이에서 운영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닌 세계 골고루 이 파이 노드 운영자가 퍼져 있습니다. 파이의 노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현금 투자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현금을 투자하시면서 24시간 이 노드를 돌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비트코인과 다르게 SCP 합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노드의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적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고요. 파이코인의 노드를 운영함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에서 노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임은 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노드의 비용은 파이코인의 생산 단가의 개념에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 폐쇄형 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이 파이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노드 운영자들에게는 파이코인은 무료 채굴이라는 이 마인드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겁니다. 이 모든 심리가 이 폐쇄형 메인넷에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이 파이코인의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결코 헛된 시간이다거나 아니면 지루하기만 한 시기이다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이저 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가치가 제로로 수렴했던 작년이죠. 2022년에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조금 나아지긴 했었지만 아직도 강세상 초입인지 아닌지 애매했었던 올해 1쿼터 시기 동안 외부 요소에 의해서 큰 무너짐 없이 파이코인의 거래를 반복해 왔었다라는 것에 저는 이 폐쇄형 메인넷이 축복받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실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거래를 하면서 채굴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파이코인의 양을 폐쇄형 기간 동안 수많은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분들에게는 당장 이 파이코인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개념은 가장 마지막 개념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있으신 듯하고, 또 파이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어도 굳이 현금으로 당장 거래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이 파이가 꿈꾸는 세상인 것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제 주변에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폐쇄형 기간 동안 파이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폐쇄형 기간만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똑같이 오픈 메인넷이 돼도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명확한 본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상태에서 폐쇄형 기간에 파이 고객을 받고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절대 글로벌 합의 가격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상품과 서비스의 마진은 매장마다 다르고 다른 곳과 똑같은 스탠다드로 P2P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초반에는 떨이 상품도 괜찮고 중고 상품도 괜찮고 그런 거래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고, 만약 매장에 플래그십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하루에 일정한 제약을 걸어두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고객의 수나 상품의 수를 제약을 걸어서 리밋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개 매장이 파이 손님을 100명 받는 것보다 폐쇄형 기간에는 100개 매장에서 하루에 파이 손님을 1명씩만 받는 것이 폐쇄형 기간 동안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무시하고 모두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매우 리스크가 큰 행동이듯이, 우리가 파이를 믿고 파이코인을 더 모으고 싶고 또는 이런 활동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고 해서 내가 힘들 만큼의 운영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그런 조건들을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조건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그런 변경 사항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폐쇄형 메인넷은 정말 유니크하고 다시 오지 않을 조로의 찬스이며 스트레스보단 좀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이 시기에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